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로봇 의료기기 테마입니다. 고령화와 청년 인구 감소, 여기에 기피 업종 외면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산업계 내 인건비 상승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해답으로 로봇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인공관절 수술 로봇 로사를 도입했으며 서울 아산병원은 각종 수술은 물론 항암 주사제 제조의 37%를 로봇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술을 보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AI가 탑재되면서 진단과 수술의 정확도와 속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람과 달리 24시간 언제든 수술이 가능한 것도 장점인데요. 시장 조사 업체인 트랜스페런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로봇 수술 시장은 지난 2022년 약 11조 원 규모에서 매년 11.1% 성장해 2031년엔 3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로봇 테마, 그중에서도 의료기기 관련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영입니다. 미국 FDA로부터 뇌수술용 의료 로봇 인증을 받은 고영은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19% 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큐렉소입니다. 큐렉소의 인공관절 의료용 로봇이 인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본격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0.8%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로봇 의료기기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고영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갭을 띄우면서 장에 좀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 출발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테마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상당히 큰 테마다, 이게 되게 좋은 호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 얼마 전까지 코스닥에 어떤 광풍이 불었죠? AI 광풍이 불었고 로봇 광풍이 불었고 상당히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1세대가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뭘 찾고 있다? 다음번 스타를 찾고 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 관련 로봇으로 테마가 약간 옮겨붙는 느낌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이해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충분히 더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영은 거기에다가 이제 강력한 거래 대금과 이제 곧 눌리는 포인트가 발생을 했을 때 저는 이 종목이 되게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겠죠. 방송 중에 여러분들 참여하신다고 한다면 고영이라는 종목 한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의료기기 테마 관련해서 이제 또 시장에 매수세가 몰리는 고영, 현재 후발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눌렸을 때 공략해보자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로봇 의료기기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큐렉소,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 후발주란 얘기를 하셨는데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대장주도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큐렉소가 대장주가 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테마의 불이 옮겨붙은 시세의 초입 구간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가를 거래하실 때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게 뭐예요?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테마가 발생한 시점부터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꿀팁이에요. 보시면 7,000원대를 기준으로 아직까지 14,000원까지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테마에 엮이고 140%, 그러니까 100%가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있다. 테마가 확장될 수 있는 뭐가 있다? 크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눌림에 공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렉소 대장주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하시면서 역시나 눌림목에 공략해보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바로 29.89% 상한가로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대명 손호그룹이 어제 티웨이 항공 경영진에게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티웨이 홀딩스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널뛰고 있습니다. 현재 티웨이 항공 최대 주주는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으로 합산 지분은 30.07%이고 2대 주주는 대명 손호로 26.77%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요. 그간 최대 주주와 지분율 격차가 3%포인트에 불과한 대명손호가 티웨이 항공 경영권 인수를 추진할 거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1, 2대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티웨이 홀딩스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경영권 이슈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경영권 이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는데 경영권 관련 이슈로 올라간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 그리고 싸움 구경은 말리긴 하되 참여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싸움 구경 하면 재밌는데 싸움은 진짜 아프단 말이에요. TA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를 가지고 이미 앞 구간에서 정말 많은 종목 움직임이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참여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리스크한 투자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좋은 테마들, 좋은 시장들, 눌림에 안전한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왜 화려하고 위험한 꽃을 공략하려고 하느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히든 종목은 한빛 레이저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한빛 레이저라는 종목을 히든으로 얘기 드릴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로직과 기준을 그대로 히든 종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저는 그냥 종목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종목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투자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빛 레이저라는 종목은 실질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생성을 했는데요. 재료가 뭘까요? 올라갈 때 첫 번째로는 유리기판 관련 테마를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까지 엮였다? 자율주행까지도 엮였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복합 테마에 들어간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종목은 약간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테마에 두 개가 같이 짬뽕되어 있다는 것은 종목이 빠질 때 언제든지 호재에 편승해서 올라갈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했죠. 상승할 때 뭘 봐야 된다고요?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온 걸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된다고요? 거래 대금이 여러분 1,000억이 넘어온 게 뭐다? 상권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최소가 얼마입니까? 최소가 500억은 넘어줘야 된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주가는 1,000억은 넘지 못했고 500억은 넘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조건들은 맞춰진 거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뭐 알려드렸습니까? 바닥을 기준으로 많이 상승하지 않은 종목인 게 떨어지더라도 뭐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항상 무슨 얘기 드려요? 우리가 1층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그냥 무릎 까지고 그만인데 10층에서 놀다가 떨어지면 즉사합니다, 여러분. 주가의 위치는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리스크에서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승하고 이제 뭐가 나왔어요?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조정이 나왔어요. 제가 장중에 이 종목을 얘기 드릴 때 막 PPT 작성하면서 제발 오르지 마라, 오르지 마라 막 이랬는데 5일선 깨고 살짝 올랐더라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 시간에서 또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부터 해가지고 한 4,500원까지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적당히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조정 구간에서 큰 폭의 반등이 안 나왔다. 재료가 이슈가 되면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750원입니다. 1차 목표가는 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바닥에서 많이 상승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 상승한다면 5,500원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약간 전략이 바뀌거나 종목에 대한 이슈가 바뀌면 제가 그런 것들은 방송 중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